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죠. 0.85%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이하게 올라갔던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양자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15%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아르키 퀀텀이라는 기업도 5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IT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 7%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sek터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빅세븐 중에서 뭐 테슬라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테슬라가 약 5%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1.28%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우선 시장을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17,000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60주선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길게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아직까지 현재는, 양봉의 모습들로 지금 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면 반등이 함께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는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요 갭을 메꿔주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화를 했을 때가 3월 11일 날 장전에 녹화를 해드렸을 거예요. 요 구간대에 포트폴리오 조로의 매수 구간, 뭐 변동성이 크니까 조로의 매수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요 3월 4일 날 이 자리대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0.8배대예요. 0.8배대 8, 9배 정도? 그 정도로 좀 진입을 했던 상황이라서 이 이하권역으로는 매수에 대한 기회, 이 부분들을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만기 전후로 해서는 변곡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즉, 반도체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는 소수의 섹터들, 소수의 테마성의 종목군들만 올랐어요. 전고체 쪽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LNG 쪽에 있어서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포스코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역할을 지금 조선 쪽과 방산이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2차 전지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줘야 돼요. 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 800만 주, 기관 쪽에선 거의 4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5%대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 구간대에는 이제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점진적으로 좀 나와주겠죠.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65,000원대 중후반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올라가게 된다라면 요 구간대, 즉 6만 원대 후반, 68,000원에서 7만 원짜리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HBM 그 부분들이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는 듯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SK 하이닉스도 상승을 해줬지만 탄력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요 구간대가 저항자리대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찌됐든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21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는지 SK 하이닉스는 좀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섹터별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순환매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면서 저는 3월이나 4월 정도면 2700선 이 위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난주에 변동성이 극대화됐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상승 신호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59,500원짜리 때 59,500원에서 6만원 정도 자리대가 되겠죠. 요 구간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신호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삼성전자의 후발주들도 후발주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소부장 쪽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재, 장비, 부품.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인데 삼성전자의 바닥이 조금 빨라지는 부분들, 반도체 쪽의 바닥이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낸드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 쇼티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사이클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요 353 요 자리대 전고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241선 자리대이기도 하죠. 요 자리대가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요 241선을 넘어갔는데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대가 될 거야. 354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상승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죠.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삼성전자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을 보였을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낙폭과대형의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섹터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수출 쪽의 데이터가 높은 것들 있죠. 음식료 쪽 섹터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 이런 쪽의 흐름들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테마성의 흐름들은 여전히 그냥 순환매입니다.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뭐 방산 쪽이라든가 조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공매도를 때리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라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승 과다 종목군들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응의 영역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하나오션 뭐 이런 재료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이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삼성중공업이 좀 더 낫다. 쉐빙선에 대한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가 조정을 좀 받았죠.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적게 올랐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제법 많이 밀렸었잖아요.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본다든가 아니면 많이 쉬고 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섹터들로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게 방산 쪽하고 조선, 전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산다면 이쪽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별로 봐야 되고 전력 쪽이 좀 더 낫다.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고 공매도까지 함께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면 3월 달에는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다져가면서 반등 구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종목군들마다.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이 상승기가 4월 달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봐도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수에 대한 상승은 더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좀 더 보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밴드에서 시장의 전략이라든가 종목군들을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밴드 부분들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